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무기에 관련된 법규 내용입니다.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소총은요 15발이에요 15발. 권총은 7발이기 때문에 숫자 문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15발 맞네요. 7발.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맞고요. 자, 경찰은 무기 종류 권총, 소총에 제한된다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도검이 있습니다. 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호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도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권총, 소총에 제한된다 하면 잘못됐죠.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그리고 경찰이나 경호공무원 무기에는 도검도 포함된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분사기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억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분사기는요, 생명,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사 방향은 다리 쪽을 안 해요. 여기에 분사기, 가스 분사기 경우에 1m 앞에서는 얼굴을 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1m 넘어가면 얼굴 이용해서 분사를 할 수 있어요. 다리를 향해서 쏴가지고는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자, 범인은 체포, 도주 방지, 불법 집회, 시위 막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체포하거나 또는 불법 집회 시위에도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와 있죠. 1m 이내에서 얼굴을 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스총이랄지 이런 경우에 1m 넘어서는 얼굴을 향해 쏠 수 있지만 1m 앞에서는 가스 마개가 나가지고 이제 실명된 사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m 앞에서는 얼굴을 쏘지 말아요 하고 있겠죠. 아무튼 분사기 방향이 반드시 다리 방향을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호 화기 중에서 이게 45경 권총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공랭식 맞고요. 그다음에 반자동으로 되어 있고 파지식이 맞는데, 이제 견착 사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M16 있죠. 소총이고요. 견착해서 사격하는 거, 이렇게 견착해서 사격하는 거 M16 소총이지 권총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쥐는 걸 파지라고 하고, 이렇게 M16처럼 이렇게 견착 사격으로 하는 거는 M16이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장비 중에서 이게 38 리볼버 제원 틀린 건데, 이게 구경은 이제 0.38인치 맞고요. 강선은 6조 좌선입니다. 이렇게 권총은 좌선이고 M16 우선이거든요. 총열 길이가 2인치, 2.5인치, 4인치 이렇게 맞고요. 최대 사거리가요 1,500m예요. 1,500m. 이제 권총 1,500m. 유효 사거리는 약 50m가 맞는데 최대 사거리는 1,500m까지 갑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 숫자 문제니까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경호 장비 중에서 38 리볼버 격발의 경우는요, 이게 노출 공이치기식입니다. 이렇게 공이가 쳐서 이렇게 나가는 형식인데, 이렇게 노출 공이치기식, 이게 이제 38 리볼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M16 소총과 관련된 건데, 강선은 4구경 권총과 같은 좌선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좌선 맞는데, 이게 M16 소총 우선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은이라고 쓰면 안 되죠. 489경 권총은 좌선인데, 이제 M16 소총 우선이거든요. 유효 사거리는 460m 맞고요. 장전 발수는 20발. 자, 가스 작용식, 공랭식, 타작집, 장전해요. 견착 사격 여기겠죠. 아까 권총은 아니었고요. 반자동, 자동식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M16은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가스 분사기, 휴대용 가스 분사기 문제인데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보겠습니다. 휴대용 가스 분사기 사용상 유효사거리 2, 3m 맞습니다. 2에서 3m 정도 맞고요. 휴대용 가스 분사기 구입 시 분사기 구입 신청서를 복사해서 시군 구가 아니고요. 이제 관할 지역 경찰 관서입니다. 지역 경찰 관서면은 파출소나 지구대를 말해요. 시군 구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찰 관서인 파출소나 지구대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휴대용 가스 분사기는 공권력 행사, 정당 방위, 이제 화재 초기 진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고요. 취급자는 휴대용 가스 분사기에 대한 안전수칙, 취급 요령 당연히 지식 습득해야 되겠죠. 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방금 봤는데 휴대용 분사기는 2, 3m죠. 2, 3m. 일반 분사기는 4, 5m 정도 되는데 휴대용 분사기는 2, 3m입니다. 휴대용 분사기 2m에서 3m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장구를 물어봤어요. 장구를 휴대하고 다니는 걸 말하는데 답은 도검이에요. 도검은 무기입니다. 무기는
성질성 무기로서 살상용으로 제조된 걸 말합니다. 곤충, 소총, 도검 이런 경우는 무기고요. 경찰봉,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이런 것들이죠. 이제 방패 이게 이제 장구입니다. 장구, 도검은 무기지 장구가 아닙니다. 넘어가실게요. 경찰 장구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봐요. 아닌 건데 현행범 체포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무기 장기 3년이죠. 3년. 중범죄 앞에 있었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할 때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은 안 들어가고요. 공무집행 거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현행범이거나 또는 중범죄자거나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거나 공무집행 거 억제할 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야지 2년은 안 들어갑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경찰봉, 호신용 경봉의 안전수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보다는 흉, 복부 등을 직접, 안 돼요. 흉, 복부도 이렇게 복부를 가져가면 안 되죠. 얼굴이나 흉부, 복부를 피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경찰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실시해야 되겠고, 자, 범인의 검거 제압 등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만 써야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경찰봉에 삽입하거나 부착, 변형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호신용 경봉이랄지 이런 경우도 흉, 복부도 피해야 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경호 업무 수행 시 경호원은 휴대 가능한 무기 장비 틀린 건데 특수 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돼요. 권총, 소총, 경적, 경봉 분사기 다 됩니다. 일반 경비원은 경적, 경봉 분사기, 경담분 맞죠? 그래서 경봉을 담봉이라고 하니까 기계 경비원도 경봉 출동 차량도 있고요, 맞죠? 근데 호송 경비원도 일반 경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총은 안 돼요. 무기를 휴대할 수는 없거든요. 무기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것은 특수 경비원만 되잖아요. 이제 호송 경비원은 안 됩니다. 호송용 백이랄지 경정, 경봉 분사기 정도는 되는데 이제 권총 은 특수경비원만 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경비원이 분사기를 휴대하려고 합니다. 옳은 것은 뭐냐? 경비업자가 총포, 동호, 화약로 안전 관련 법률에서 미리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비업자가 분사기를 구입하여 관할 경찰서에 기부 아닙니다. 국가에 기부해야 돼. 국가의 기부 체납에서 일단 경비업자가 구입해서 국가에 기부한 다음에 빌려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품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개인 구입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제 이게 휴대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게 이제 개인이 경비원이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업자가 구입해야 됩니다. 경비업자가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자, 경비원은 개인 근무 목적상 본인이 구입하여 본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경비업자가 구입해요. 경비업자가 여기에 경비업자가 구입합니다. 똑같이 경비업자가 구입해야 돼요. 여기도 경비업자가 구입하죠. 경비원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부는 국가에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또 경비업자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방호 장비입니다. 방호 장비. 자연적 방벽과 물리적 방벽으로 구분하는데 물리적 방벽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자연적이나 물리적 인공적이냐 이건데 청원 경찰 이것도 이제 인공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이제 경비 견도 맞춰 울타리 만데 절벽은 이거잖아요. 자연적 방벽이잖아요. 자연적 방벽. 물리적 방벽이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을 찍으면 안 돼요. 청원 경찰도 일단 사람을 통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럼 안 돼? 이렇게 막는 거니까 청원경찰도 1번 찍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 방벽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절벽은 자연적이죠. 자연적 방벽이죠. 문제를 잘 봐야 돼. 이제 벽을만 하면 1번을 찍을 수가 있는데 4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어요? 주로 공항, 항만, 국가 시설에 사용되는 문틀 형태, 문형 금속 탐지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문틀 형태로 출입자를 검색하는 장비인데 이게는 이제 그 금속 탐지기죠. 문형 금속 탐지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색 장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문형 금속 탐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냐? 소형 총기류 소지자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작은 총기를 가방 안에 들고 있다 할지 이렇게 탐지가 가능하고요. C4를 비롯한 일부 폭발물에 대한 탐지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다시 또 보기도 하고 열어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금속류 소지자 파악이 가능하며 검색 강도에 따라 탐지 가능 정도가 다르죠. 짧은 시간 내에 인원 제한이 없다 아닙니다. 이게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죠. 5발자국 떨어져서 검색할 수 있어서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 안 되는 게 단점이죠. 장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읽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검색 장비 종류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봉형 금속 탐지기는 조작하기는 쉬우나 휴대용 금속 탐지기 중 가장 탐색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죠. 조작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게 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용 금속 탐지기는 경우상 주변 잔디파지나 땅 속에 숨겨, 이거는 휴대용이 아니고요. 이게 봉형입니다. 봉형. 이렇게 봉형으로 갖고 다니면서 알아보는 거죠. 숨겨져 있는 금속을 탐지하는 검색 장비입니다. 참석자 전원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죠. 문형. 통과 시 1.5m 앞에 정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일거에 모든 사람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5m 정지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가면은 탐색이 안 되거든요. 문형 탐지 금속 탐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색할 수 없어서 이렇게 1.5m 떨어져서 천천히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이제 검색 장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문제를 물어봤는데, 무전기, 폭발물 탐지기, 대형 모터, 움직이는 금속류는 5m 이상 떨어져야 돼요. 5m. 그럼 잘 안 돼요. 금속 탐지기 2대 이상 있잖아요. 이것도 5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금속 탐지기도 일단 5m. 무전기나 폭발물, 대형 모터가 있을 때도 5m. 그럼 5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숫자 문제 물어보는 건데, 무전기로부터 이렇게 검색 장비로 5m 떨어져야 되고, 금속 탐지기끼리는 또 5m 떨어져라. 5m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검색 장비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검색 장비는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줘도 무방한다. 안 됩니다. 무리한 힘을 주면 안 되겠죠. 고압 전류가 고르게 흐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 되죠.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금속 탐지기는 통과 입장객이 1.5m 가인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답이네요. 앞에서 봤죠. 자, 무전기와 같은 통신 장비 등 탐지기로부터 최소 5m. 최소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검색 장비 설치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자, 틀린 것은 뭐냐? 사용 전 반드시 전원 확인해야 되겠고, 조립식 제품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 되죠. 충격을 주면 안 되고, 에어컨 등 전압 변동이 심한 곳에 피해야 됩니다. 금속 탐지기 2대는 몇 미터세요? 5m였죠. 금속 탐지기 등 전압이 흐른달지에도 금속 탐지기가 있달지, 그러면 같이 이렇게 5m 정도는 간격을 둬야 된다. 5m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행사장에서 검색 장비 틀린 것은 무엇인가? 조립식 충격 주면 안 된다. 고압 전류 흐르면 안 되고 피해서 고압 전류 흐르는 장을 피해야 됩니다. 전압 변동 심한 쪽 피해야 되고, 이게 또 답이죠. 5m죠. 5m. 자, 금속 탐지기 2대 5m. 넘어가죠. 계속 냈던 걸 또 내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해당하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통신과 관련된 것은요, 이렇게 신속해야 되겠죠. 안전해야 되고, 융통성은 아니죠. 이게 통신이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융통은 통신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은 신속하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행사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 내용으로 전통성은 아니죠. 신뢰성, 정확성은 앉았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경호 행사 중 무선 통신 운용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무선 통신은 보안성이 가장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긴급하거나 유선 통신이 불가능할 때만 그렇습니다. 무선이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감청이 이제 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보다는 유선 통신을 쓰면서 보충하는 식으로 써야 됩니다. 무선 통신은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이렇게 교신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무선 용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둘 수 있도록 무선 약호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이제 가능하면 무선 약호로 써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암호를 쓰듯이 이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알아버리면 안 되죠. 무선 용어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전기 운용자는 자국 및 상대국 호출 보호를 명확히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착각이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무전기 사용 요령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작전 내용과 기밀은 팩스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게 팩스 경우에는 역시 또 이렇게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팩스를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팩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자,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 무전기는 각급 경찰관서의 비밀번호 설정해서 관리해야 되고, 사용자가 무전기를 분실, 피탈, 지금 이제 뭐 탈취당했다. 그럼 제어 장치 무전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되고, 무전기 불통 시에는 안테나 연결, 접촉 상태, 전지 소모, 혈압 확인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인데 팩스로 함부로 이렇게 작전 내용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 장비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감시 장비는 감시 장비, CCTV, 쌍안경 감시죠, 맞죠? 망원경도 감시고요, 그죠? 검색 장비, 금속 탐지기, 가스 탐지기 검색하는 거 맞습니다. 기동 장비, 도보는 장비가 아니죠. 우리 다리가 장비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차량 항공기 선박은 맞는데 이게 도보를 장비라고 하진 않잖아요. 통신 장비로서 경호통신은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 그죠? 전통성이나 이런 거는 없었죠. 융통성도 없었고요. 도보는 기동 장비. 이렇게 냈나? 이렇게. 예, 여기 함정이네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경호 장비 유형별 관리 내용으로 틀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경호 장비 운영 시 입장객을 통과시킬 때는 개인 간 간격을 최소한 1.5m 했죠? 1.5m. 1.5m 밀착해야 한다. 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등 강학을 이용한 기계 장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우 취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기계만을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엑스레이 검색기는 경호 행사장 입구에 설치해서 입장자의 휴대폰 속에 숨겨져 있는 무기를 확인하는 감시 장비고요. 금속 탐지기 2대는 5m 이상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네, 답은 1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경호 활동 주체는 사람이지만 경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 장비를 활용하고요. 그렇죠. 경호 통신 장비 중 일부 무선 장비는 사용을 위해 관련 부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 없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특수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가스 분사기, 전자축구기 사용 시에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소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은 휴대할 수는 있지만 결국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 분사기 같은 경우에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경호 업무 영역이 직접적인 신체를 위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인 위해 요소까지 보호하는 차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용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장비의 사용 범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의 이제 무기 탄약 관리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경찰의 무기 탄약 관련해서 옳은 것은 뭐냐? 탄약고 내에 조명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전기 설비 설치하면 안 되죠. 이게 조명은 뭐 그래도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조명과 전기 시설은 일단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화재 나면 안 되잖아요. 탄약고는 체류탄과 같은 이완화 물질을 함께 보관은 안 된다. 아닙니다. 이게 탄약고에 체류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 기관장은 자체세에서 매월 1회 이상 손질해야 맞습니다. 이게 경찰기관 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손질을 해줘야 돼요. 경찰기관장은 관리 중인 무기 탄약 분실, 도난, 피탈, 훼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에게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무기 탄약을 분실했다 또는 도난당했다 이럴 때는 경찰청장에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 탄약에 대해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손질해야 된다. 경찰관서장이.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무기 탄약 관리 이어집니다. 옳은 것은 뭐냐?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어서 무기고 탄약고는 서로 분리해야 돼요. 같이 두르지는 않습니다. 환기, 방습, 방어시설, 총괄시설을 완비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의무예요. 이거는 의무. 탄약고는 무기 분리되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 내에 그렇지 않죠. 청사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무기를 휴대한 자가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적이다 해서 즉시 회수하거나 보관하여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보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징계 대상이랄지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달지 또는 이제 사표를 제출했달지 이런 경우에만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염세 비관적이어서 이게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구대등 간이무기고 열쇠 관리는 순찰 팀장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지구대장, 지역경찰 관서장, 지역경찰 관서장이니까 이때는 이제 지구대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찰 팀장이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을 1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무기 탄약 비치입니다. 이제 옳은 것은 뭐냐? 무기 탄약은 고층으로 하지 않고 이게 단층으로 해야 되죠.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 책임자의 판단하에 출입하거나 무기 탄약을 출고 이제 할 수 있다는데 당직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게 소속 관서장이에요. 소속 관서장이 판단을 해야지 함부로 이게 무기 탄약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경찰 관서장은 무기 탄약 관련 능숙한 경위 이상 간부 중에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당직 책임자 판단하에 출고하는 상황을 출고하여 소속장에 보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판단하면 안 돼요. 소속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함부로 본인이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출고를 할 때는요. 소속 관서장 말 그대로 이제 경찰서면 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지 당직 책임자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숫자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다음 보기에 이제 경찰의 무기 손질 내용으로 경찰 장비 관리 규칙 내용인데요. 경찰 기관장은 자체 계획을 이게 매월 1회 이상이에요.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관하는 무기 탄약 손질을 해야 되고, 대여를 했다. 대여를 받은 자는 매주 1회. 매주 1회. 그러면 매월 1회고 매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일단 경찰 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손질을 해야 되고, 대여를 받은 자는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돼요. 관서장은 매월 1회. 대여를 받은 자는 매주 1회.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찰 기관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되는 자예요. 회수하여야 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징형사거든요. 징형사. 여기 보면 이렇게 징계 대상인자, 형사 주사인자, 사의 표명자의 경우에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주벽이랄지 변태, 평소 불평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달지 이제 이랬을 때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징계 대상이랄지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달지 사의를 표명했달지 이런 경우에 필요적 회수 대상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경찰관장이 무기 휴대자에서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자죠. 평소 불평이 심하다, 변태다, 가정 환경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이게 부적격자도 판단하면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죠. 사의를 표명했달지 또는 징계 대상이랄지 또는 형사 조사받고 있달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회수하여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될 필요죠. 그러면 징형사잖아요. 일단 징계 대상인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 조사 대상인 자, 그 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염세, 비관적이다, 변태다, 기타 부적격이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회수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수해야 될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형사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회수해야 되는 경우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방금 이제 경찰의 이제 무기 탄약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무기 탄약 관리입니다. 다음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에 대해서 이게 틀린 건 뭐냐? 관할 경찰 관서장은 시설주의 무기 관리상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설주는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면 이제 거기 원자력 발전소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 관할 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휴대하게 할 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는 권총, 소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14세 미만자 임산부한테 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도 아니고요.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할 때 이런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4세 미만자와 임산부한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고 이렇게 한정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경비원 휴대장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옳지 못한 거. 청운경찰은 경봉, 가스 분사기, 총기, 곤봉을 휴대하여 이제 근무할 수 있다 했는데 앞에서 봤지만 곤봉은 안 되죠. 곤봉은 장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경봉, 가스 분사기, 총기까지는 될 수 있는데 민간 경비원은 경봉, 가스 분사기, 경제 휴대할 수 있고 가스 분사기는 2, 3m 거리에 사격한다고 그랬죠. 청운경찰 총기는 매주 1회 이상 손질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 경찰 관서장이 할 때는 매월 1회 했는데 청운경찰의 총기 매주 1회 이상 손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곤봉은 경찰 장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 관리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무기를 지급받는 특수경비원은 매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손질해야 된다. 특수경비원, 청운경찰 매주 1회 이상 손질입니다. 무기를 즉시 회수 대상에는 형사사건 조사, 사회표명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즉시 회수를 하도록 하는 거, 회수하여야 되는 거, 형사사건 조사를 받거나 사회표명, 그다음에 징계 대상 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이게 정신질환자로서 이런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다음에 탄약의 출납은 소총 15발, 권총 7발, 오래된 탄약 우선하고 맞고요. 대여를 받은 무기를 빼앗거나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될 때 이제 지방경찰 이게 이제 틀렸거든요. 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4번이 답인데 그럼 2번은 뭐냐면 여기에는 즉시 회수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회수라는 건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정신질환자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회수 대상에는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4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가지겠지만은 회수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해서 상대적으로 4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경호의 의전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경호 의전과 예절로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령상 국기의 깃대 둘레에 금시를 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건데 5개 정부 행사장 이제 주개장의 대형 태극기 이거는 금시를 달지는 않아요. 그냥 달면 되고요. 실내에 개항한다 할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그다음 의전용 이런 경우에 이제 깃대를 달죠. 여기 금시를 다는데 여기 보면 국가를 대표한다 의전용이다. 그러니까 실내 그다음 각종 국제 행사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 있죠. 각종 국제 행사. 국제 행사에서 탁상용으로 쓸 때 행사 시 탁상용으로 이렇게 쓸 때 이럴 때 쓰는 거지 5괴의 주 개항장 이 경우에는 이제 금시를 다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아요. 국기의 깃대에 금시를 다는 거 넘어가시죠. 의전에 있어서 이렇게 태극기 개항 방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국군의 날은 태극기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이죠, 그죠? 현충일은 조기를 개항하는 겁니다. 맞고요.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는 태극기를 연중 개항하는 곳이 맞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 행사 시 국제 행사 건물 밖에 여러 개의 국기를 개항해요. 총 국기의 수가 짝수이고 개항대의 높이가 동일하다. 건물 밖에 바라볼 때 태극기는 왼쪽이죠. 태극기 왼쪽에 개항합니다. 이제 바라볼 때 왼쪽이 태극기입니다. 왼쪽 태극기. 일단 짝수인 경우. 넘어가시죠. 국기의 개항일과 개항 장소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국기는 국경일과 기념일 중 현충일은 국기를 개항해야 하나? 국군의 날에는 법정 아니죠. 국군의 날도 개항하죠. 틀렸고요. 국기는 원칙적으로 매일 낮 시간에 개항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개항하는 거죠. 일단 원칙은 24시간 개항하는 거예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이제 개항하여야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가능한 한이 아니죠. 이제 가능한 한이 계속 해야 돼요. 국기 개항일은 오전 7시에 개항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개항하는 시간은 7시 이렇게 되고요. 국가, 지방에서 공공단체는 연중 국기를 개항하는 것이 가능한 한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기는 원칙적으로 24시간 개항하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도 이제 개항하는 날에 해당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경호 의전의 국기 개항과 관련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자, 옥내 회의장이나 강당 등의 깃대를 달아서 세워놓을 때 단상에서 전면 왼쪽에 일단 위치하도록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단 왼쪽에 위치하도록 맞습니다. 이제 옥내 회의장이나 강당의 깃대면에 게시할 경우에 전면 중앙에, 어떤 깃대로 깃면만 할 때는 중앙에 맞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국기 개항은요,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정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왼쪽, 정면에서 이게 앞에서 바라보면 왼쪽. 그리고 왼쪽 유리창에 다는 거죠. 그 운전자가 볼 때는 오른쪽이겠지만은 밖에서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왼쪽 이렇게 되겠죠. 5개 정부 행사장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개항대에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금시를 다는 것은 이제 아니었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요. 의전의 태극기 개항법은 옳지 않은 건데요. 태극기는 3.1절 때 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헌절이죠.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그리고 이제 개천절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6일은 이제 현충일이잖아요. 조기를 개항하는 거 맞습니다. 자,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에서 태극기를 되도록 연중 개항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되도록이고, 앞에 국가나 거기에는 이제 연중 개항하는 거고요. 차량의 태극기를 개항하는 경우, 차량 운전석에서 볼 때 왼쪽에 이제 개항하면 아니죠. 오른쪽이죠. 이게 차 정면에서 볼 때는 왼쪽이니까 운전자가 볼 때는 오른쪽에 개항하죠. 외국기와 동시에 개항하여 총 2개의 국기를 개항할 경우에도 태극기를 왼쪽에 일단 개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운전석에 볼 때는 오른쪽일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운전석에서 본 거니까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본다면 왼쪽이겠죠. 정면에서 본다면. 국제 행사가 치러지는 건물 밖에 여러 개의 국기를 개항한다. 총 국기수 짝수다. 개항도 동일하다. 건물 밖에서 바로 태극기를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왼쪽에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